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정대로였다면 작년 봄에 결혼을 했을 40살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 나이가 39이었죠. 그래서 나이 가지고 별의 별소리를 다 듣기도 했었는데요.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그 나이 먹도록 시집도 안 가고 뭐 했냐는 소리였어요. 남들 시집가서 애 낳고 그 애들이 다 학교에 다니고도 남을 나이인데 여자가 그 나이 먹도록 혼자 사는 게 이상해 보였나 봐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될 뻔했던 그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단 제가 시집을 못 갈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 생각했고 또 제가 유학도 다녀오고 대학원도 나와서 눈만 높아 남자를 못 만난다고 착각들을 하시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어쩌다 보니 그 나이 먹도록 혼자였고 조금 늦게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만나 늦게나마 결혼을 할 결심을 했을 뿐인데요. 그만큼 남자친구는 저에게 특별했어요.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맞기는 한 건지 제 마음에 쏙 드는 남자가 세상에 있긴 하더라고요. 그 남자와 저는 사내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저희 회사가 특이하게 동아리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 일정 금액이 나오기도 했는데 안 쓰면 없어지는 거라서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어떻게든 쓰려고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다만 동아리를 빙자한 사교 클럽이나 유흥을 즐기는 동아리는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주로 있던 게 운동 종류의 동아리와 독서, 영화 관련한 동아리였어요. 저는 그중에 영화 관련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유학 시절부터 영화 보기를 좋아했고 영화값도 많이 오른 지금 동아리를 들으면 영화값은 아낄 수 있어서 좋겠더라고요. 그리하여 영화 동아리 중 사람이 많이 없는 한 곳을 가입하게 되었고 매주 금요일 저녁 저희 동아리 사람들은 퇴근 후 영화를 보러 갔어요. 가장 보고 싶은 영화를 제가 각 추천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중 반응이 제일 좋은 영화를 골라보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날 본 영화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하며 일지를 적곤 했는데 그 일지 적는 사람이 저였죠.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보다 6살이 어린 연하로 저희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아리 신입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남자 회원이 들어와서 모처럼 동아리 분위기가 좋았어요. 저야 나이도 차이가 나고 직급도 차이가 좀 있어 겉으로 좋은 티를 내지 않았는데 이목구비도 또렷하고 키도 크고 언변도 좋아서 인기가 많아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이야기를 몇 번 나누다 보니 단순히 자기 개발빚을 목적으로 저희 동아리에 들어온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 듣게 되는 이야기도 많아 좋더군요. 하지만 좋다고 해서 이성적인 호기심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닌 그냥 딱 호감 있는 후배 동료 정도였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달라졌어요. 매주 금요일이 동아리 날이라 참여율이 저조할 때가 있었거든요. 누구는 금요일이라 일정이 있고 누구는 휴가 중이라 못 나오는 날이 있으면 더러더러 그 남자와 저 둘만이 영화를 보곤 했는데 남의 시선으로 보면 저희도 마치 다른 커플들과 다르지 않은 연인 사이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면 식사를 하고 또 이야기가 길어지면 커피나 맥주를 한잔 할 때도 있는데 누군가의 시선으로 보면 영락없는 데이트였죠. 그런 날이 종종 있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고 그런 사적인 친밀감이 쌓여 금요일이 아닌 근무 시간에도 영향을 주곤 했는데 그 남자와 저는 같은 부서는 아니었지만 같은 층에 있어 얼굴을 볼 때가 자주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괜히 그럴 때는 반가운 느낌도 들었는데 그런 게 감정을 시작으로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처음엔 사내 연애다 보니 비밀 연애를 하기로 했는데
그건 제가 그러자고 했죠. 아무래도 우리가 연상연하 커플이다 보니 말이 많을 것 같아 별로 공개하고 싶지 않았는데 누가 그랬죠? 가난과 감기 그리고 사랑은 숨길 수 없는 거라고요. 결국엔 들통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뭐 다 큰 성인 남녀가 서로 좋아서 만난다고 하는데 뭐가 이상한가요? 처음엔 이상한 소문이라도 날까 꺼리고 또 헤어지게라도 하면 불편할 것 같아 밝히고 싶지 않았던 연애는 오히려 거꾸로 밝히고 싶은 연애가 되었어요. 앞서 언급했듯 제 남자친구가 하우대가 아주 멀쩡하다 보니 관심을 보이는 여자들이 꽤 있었고 그런 날파리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비밀 연애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하여 들킨 김에 그냥 대놓고 연애를 하던 저희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저도 제 입으로 제가 결혼 이야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낯설었어요. 사실 그때는 연애는 해도 결혼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건 당시 저와 함께 살던 저희 아빠도 마찬가지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만나는 남자랑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하니 깜짝 놀라셨어요. 뭐? 정말이야? 그놈도 너랑 결혼을 하겠대? 전에 6살 어리다고 했잖아. 그놈 지정신으로 하는 말 맞는 거지? 이렇게 약간 농담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뜻밖의 말에 저희 아빠는 신나셨죠. 말로는 자기도 혼자라 외로운데 부녀가 둘이 같이 살면 좋다고 하셨지만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나이 많은 딸을 얼른 시집 보내고 싶으셨는데 괜히 제가 신경 쓸까봐 말만 그렇게 하신 거였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데리고 온 예비사위를 참 많이 고마워하고 예뻐하셨는데 남자친구도 고맙게도 저희 아빠한테 참 잘해줘서 좋았어요. 저는 엄마가 안 계셔서 아빠랑 단 둘이 살았거든요. 엄마가 원래도 심장이 약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를 낳고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대요. 그래도 무리하지 않고 잘 관리해서 10년 넘게 잘 지냈었는데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즈음 엄마는 끝내 저와 아빠를 두고 하늘나라로 떠나고 마셨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눈물이 날 것만 같은데 그때 아빠가 너무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제 기억 속의 아빠는 늘 엄마를 아내라기보다 딸처럼 대하셨어요. 보고만 있어도 예쁘고 뭘 해도 다 고마워하셨는데 그런 엄마를 잃었으니 아빠는 잠을 자지도 밥을 먹지도 못하고 말라가기만 했었죠. 그때 어린 마음에 아빠까지 잘못될까봐 참 많이 무서웠는데 그때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외할머니가 아빠에게 따끔하게 말씀하셨어요. 자네가 이러고 있으면 하늘에서 내 딸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나? 자식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자식도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살 거야? 나는 자네가 이러고 있으면 너무 화가 나. 나는 자네보다 가슴이 더 찢어지네. 자식 잃은 내 속을 자네가 알아? 그래도 참고 손녀 보고 사는데 자네가 정신을 차려야지. 왜 이렇게 못나게 굴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꾸 이렇게 정신줄 놓고 살면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당신 딸 따라 죽던지 산 송장처럼 살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셨는데 저를 외할머니한테 보내는 건 싫었는지 아빠가 거짓말처럼 정신을 차리셨죠. 그리고 그때부터 아빠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는데 그건 바로 살림이었어요. 아빠는 절대 재운 생각이 없으시다며 청소, 빨래, 요리까지 다른 주부들처럼 해서 저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겠노라 하셨는데 처음엔 많이 서툴렀지만 매일 꾸준히 하는데 지금은 어느 주부 구단 못지않은 솜씨를 자랑하세요. 그리하여 덕분에 저는 딸이라는 이유로 엄마 대신 살림을 하는 일은 없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저희 아빠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요즘은 살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는 남자가
인기가 있는 세상이지만 그때는 남자가 살림을 한다고 하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여자들이라 하는 하찮은 짓을 하냐고 이상하게 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아빠는 주변에서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 신경 쓰지 않고 심지어 딸인 저에게도 일절 집안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그때마다 하신 말이 있었죠. 너는 하지 마. 이 다음에 크면 하기 싫어도 하고 살아야 해. 그러니까 아빠랑 살 동안은 쉬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아빠는 그 어린 딸이 이렇게 당신 곁에 오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셨겠죠. 그런 아빠의 애틋한 사랑으로 저는 나이는 먹었어도 과일 껍질 하나 얇게 깎을 수 없는 노처녀가 되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니 그런 사소한 것들이 모두 흠이 되더군요. 뻔한 소리였죠. 어머어머? 너는 나이도 많은 게 어쩜 손이 야물지가 못하냐? 그 나이 먹도록 뭐 했어? 이래서 엄마 없이 자란 것들은 티가 나는 건데 아주 티가 팍팍 나네. 이런 말을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아주머니가 하셨는데 같은 말이라도 너무 기분 나쁜 거 있죠. 그러는 당신 딸도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었는데 자기 딸 흠 있는 건 못 보고 남의 자식 흠만 열심히 찾던 아주머니셨어요. 제 결혼이 깨진 것도 바로 그 욕심 많던 아주머니 때문이었는데 세상엔 넓고 또라이는 많다는 말이 사실이더군요. 그 아주머니는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특이하고 별로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첫 만남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그때 제가 결혼을 한번 엎을 뻔하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예비시댁에 처음 인사 갔을 때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례함이었고 거기에 어이없게도 제 물건을 도난당했어요. 범인은 다름 아닌 예비 시어머니셨고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황당하다 못해 이상한 집구석임이 틀림없는데 사랑이 뭔지 저는 그저 놀라기만 했네요. 처음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나름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예쁜 옷에 화장이나 머리도 신경 쓰고 그렇게 가게 된 시댁은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 당시 남자친구는 따로 나와 살고 있었기에 남자친구가 사는 오피스텔은 종종 놀러를 갔었지만 본가는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본가가 아주 연식이 오래되어 보이는 빌라의 반지하였고 그것도 자가가 아닌 전세라고 하는데 말로는 남자친구 엄마 혼자 사는 집이니 주거 형태든 반지하든 옥탑이든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당신은 밤에 일을 하고 아침에 들어와 잠을 자기 때문에 햇볕이 잘 안 드는 반지하가 더 좋다고 하기도 하셨는데 관리가 잘 안 된 반지하에 가보신 분은 아실 테지만 그 쾌쾌한 곰팡이 냄새 같은 것이 그 집에서 났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게 되었는데요. 상차림도 별로긴 했지만 시어머니 표정이 정말 많이 별로셨죠. 아우, 나는 인사 온다고 하길래 소고기라도 사올 줄 알았는데 기껏 가져온 게 과일 몇 개뿐이야? 왜? 나는 소고기 먹을 줄 모를까봐? 엄마, 왜 초면부터 화를 내고 그래? 드시고 싶으면 말씀을 하면 되지. 그럼 사왔을 텐데. 너는 그런 걸 꼭 말을 해야 하냐? 아니, 그것도 그래. 어차피 결혼하고 싶어 왔을 테니 그냥 다 얘기하자면 나 사는 꼴이 이런데 여기 와서 밥을 먹고 싶어? 어디 근사한 데라도 예약을 하고 밥이라도 좋은 걸로 사야지. 죄송해요.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석진 씨가 그냥 가면 된다고 해서. 듣자 하니 나이도 우리 아들보다 훨씬 많던데 그렇게 생각이 없어? 그 나이 먹도록 그럼 뭐라고 산 거야? 네? 엄마, 그만 좀 해. 내가 이래서 엄마 안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근데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서 참고 데려왔더니 왜 손님 대접을 이렇게 해? 손님? 제가 손님이니? 여기서 나한테 잘 보여야 할 사람이 누구야?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여자가 그 나이 먹도록 왜 시집을 못 갔을까?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엄마,
정말 안 되겠다. 자기야 일어나. 괜히 데리고 왔네. 문제가 있지도 않지만 문제가 있어도 이런 나보다 더 심한 문제가 있겠어? 이런 행동들이 아들 창피하게 만드는 걸 왜 몰라? 뭐야 이놈아? 내가 너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쇠가 빠졌는데 그런 배은망덕한 말을 해. 너 대학 보내고 너 지금 사는 오피스텔 보증금도 반은 내가 냈어. 그거 내가 다 갚았잖아. 엄마가 뭐 그냥 빌려줬어? 이자까지 쳐서 빌려준 거잖아. 그리고 그거 핑계로 지금까지 나한테 생활비 50만 원씩 따박따박 받고 계시고. 아, 누가 들으면 50만 원이 500만 원인 줄 알겠다. 다들 자기 부모한테 그 정도는 하고 사는 거야. 네가 나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번듯하게 살 수나 있어? 나는 굶고 못 입고 자존심 다 버리고 살아도 내가 너 하나는 떳떳하게 살라고 그 고생을 했는데 너는 그 돈이 아깝냐? 누가 그 돈이 아깝대?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잖아. 엄마가 먼저 시작했다고. 그리고 이럴 거면 아예 오지 말라고 하든지. 사람 앞에 두고 왜 그런 말을 해? 지금 보니까 네가 아주 저 애한테 목을 매고 있구나. 얘, 너 우리 아들 참냐? 나이 어린 남자라고 네 마음대로 하냐고. 그럴 리가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좋은 마음으로 인사드리러 왔는데 너무 당황스럽네요. 제가 석진 씨보다 나이가 많긴 하지만 생각하시는 것처럼 무슨 문제가 있어서 결혼을 못한 건 아니에요. 공부가 길었고 딱히 결혼을 해야 할 필요를 못 느껴서 안 한 거지.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으니까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할게요. 그래 그럼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나도 나이 많은 며느리 보고 싶은 마음 쌀 한 톨만큼도 없었거든.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디 마흔 코앞에 둔 여자가 6살이나 어린 남자를 탐내? 그럼 우리는 다시 보는 일 없는 걸로 할 테니 이만 남의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네? 저는 제 발로 나오긴 했지만 마치 기분은 쫓겨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미안하다며 저에게 사과하기 시작했고 자기는 자기 엄마랑 상관없이 결혼해도 된다고 저에게 예정대로 우리 결혼은 진행하자고 했는데 그때는 그럴 기분이 아니라서 싫다고 했죠. 그래서 남자친구 차가 아닌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 핸드백을 보니 열려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 핸드백을 닫아두었는데 열려있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묘하게 남의 손을 탄 것 같았는데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하니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립스틱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나름 명품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으로 백화점에서 구입을 한 거였는데 아무리 뒤져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설마 하는 마음에 남자친구에게 말하고 그 집에 다시 가게 되었는데 제가 돌아올 줄 몰랐던 예비 시어머니가 제 립스틱을 꺼내서 자기 입술에 바르고 있었어요. 아주 타이밍도 딱이었죠.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었고 저는 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는데 그 아주머니는 조금 당황하더니 바닥에 굴러다녀 주웠을 뿐이라고 저더러 자기 물건도 하나 못 챙기냐고 나이가 아깝다는 등 저를 칠칠 맞다고 구박을 하시더군요. 그때 태도 역시 어찌나 뻔뻔하시던지 이런 집에 엮이면 평생 후회하지 싶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는데요. 남자친구랑도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내 연애의 나쁜 점은 계속 얼굴을 봐야 한다는 거였는데 정말 곤란하기 짝이 없었죠. 그에 반면 저와 생각이 같지 않았던 남자친구는 매일이 저를 잡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는 남자친구와 결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고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끈질긴 매달림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남자친구 집이 원래 힘들다는 건 연애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고 남자친구도 사람이 괜찮고 저랑 잘 맞아 조건 같은 건 신경을 쓸 생각이 없었는데 100% 그 남자 엄마 때문에 결혼을 없는 거라 저도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 말로는
자기가 엄마랑 연을 끊고 고아처럼 지내도 된다고 했는데요. 그게 말이 쉽지 천륜인데 아무리 남자친구 마음이 그렇다고 한들 그게 가능할 것 같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을 바꿀 것 같지 않자 남자친구는 그 후로 술만 마시며 지내는 듯 했는데 가끔 보는 얼굴도 말이 아니었어요. 들리는 소리에 회의만 하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멀쩡했던 한 사람이 망가지는 걸 본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어찌됐든 제가 신경 쓰는 사람이다 보니 마음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나중엔 회사도 그만둔다 어쩐다 하는 소리까지 들으니 보다 못한 저는 그 남자에게 만나자고 해서 왜 그러냐고, 여자랑 헤어지면 인생이 끝난 거냐고 화를 내기도 했는데요. 그 남자가 그러더군요. 자기랑 헤어지면 내 인생은 끝인 게 맞지. 이렇게 말하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제 안에 미련이 남아있어 그랬던 걸 텐데 더 이상 저도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분명 저 남자랑 결혼하면 시어머니라는 적과 평생을 싸워야 할지도 모르는 일인데 제가 또 마음 먹으면 지고 사는 성격은 아니라서 남자친구 믿고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번에는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자기 엄마 단속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그게 꽤 효과가 있더군요. 참고로 저희 집은 아빠와 저 둘이 살지만 꽤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아빠가 유통업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친가도 외가도 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서 저는 감사하게도 늘 유복하게 자랄 수 있었죠. 제가 친가 외가 유일한 손녀였거든요. 좀 특이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엄마는 계시지 않았어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남자친구도 아버지가 없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저와 반대되는 생활을 해온 듯 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여동생을 데리고 가셨고 자기는 엄마를 따라 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반대인 경우가 많을 텐데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걸 원했다고 했어요. 남자친구 말로는 여동생이 엄마를 무척 싫어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 엄마는 나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자식을 데리고 살아야 그 자식 덕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 듯 보였는데 가만 보니 남자친구는 싫다고 하면서도 자기 엄마가 억지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면 끝내 그걸 전부 들어주더군요. 그리고 그런 태도 때문에 저랑도 파혼하게 되었는데요. 끝내 파혼할 줄 알았다면 그때 마음을 더 꽉 잡고 헤어질 것을 저 역시 후회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도 어쩌나요? 남녀 사이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바닥을 쳐야 미련이 남지 않는걸요. 게다가 아마도 제 조건을 모르고 나이 많은 며느리는 싫다고 하던 예비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에게 들었는지 저희 집이 꽤 잘 산다는 것을 듣고 태도를 180도 바꾸었는데 솔직히 그때도 기분은 별로더군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와 다시 만났을 때는 저도 어느 정도는 마음을 먹었던지라 끝까지 나쁘게 나오는 것보다는 속물이고 가식이라도 그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까지 가긴 참 힘들더군요. 저희 아빠가 혼자신데 재산이 많다고 하니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아빠에게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말이지, 아빠는 채운 생각이 없으신 건가? 재산도 많고 돈도 많이 벌면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여자들 많았을 텐데. 아니 뭐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저희 결혼보다는 저희 아빠 사생활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는데 그럴 때면 남자친구가 옆에서 엄마 주책 좀 그만 떨어. 설마 딴 마음이 있는 거 아니지? 나랑 지원이 결혼해. 그럼 두 사람은 사돈지간이라고. 이렇게 자기 엄마 단속을 했는데요.
저도 이상한 의심은 들긴 했지만 워낙 저희 아빠가 여자라든가 재훈이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저희 아빠도 상견례 때 시어머니를 보고 특이한 성격이라고 좀 버거워하셨거든요. 하지만 사위될 남자친구를 생각해 결혼을 허락하셨고 저희 두 사람의 결혼에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싶어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아빠의 지원을 바라지 않았어요. 제 나이가 몇인데 손까지 벌리면서 시집을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막말로 남자친구 사는 오피스텔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해도 저는 상관없었고 제가 모은 돈과 남자친구 오피스텔 보증금 거기에 남자친구가 모은 돈까지 합치면 우리 두 사람 결혼하고 지낼 곳 마련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있었죠. 다행히 남자친구도 제 생각을 듣고 그러자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예비 시어머니 생각은 다르더군요. 뭐야? 그럼 그 오피스텔 보증금을 네가 갖다 쓰겠다고? 왜? 그 돈은 내 돈이잖아. 그게 왜 네 돈이야? 내가 절반 가까이 해줬는데 거기에 내 지분도 있는 거야? 엄마, 내가 그 돈 다 갚았잖아. 무슨 소리야? 몰라. 그래도 그 돈은 내 돈이야. 엄마도 뭐 언제까지 반지하에 사니? 엄마도 햇빛 들어오는 집에 살고 싶어. 너 장가 가면 나 이사하려고 계획 다 세워놨는데 네가 그 돈을 챙기면 어쩌니? 그리고 지원이 너도 그래. 네 아버지가 뭐 안 해주신대? 돈도 많은 양반이 하나밖에 없는 늙은 딸을 그냥 시집 보낸다고? 어머니, 말씀 좀. 그리고 어머니 말처럼 제가 나이도 어리지 않은데 왜 아빠한테 손을 벌리겠어요? 결혼은 저희 두 사람이 하는 거니 저희가 알아서 하는 게 맞죠. 하이고,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 싸지. 준다는 걸 마다하는 바보가 어딨니? 지금이라도 마음 바뀌었다고 달라고 해. 나 그 보증금 진짜 필요하다. 빚도 좀 갚아야 하고. 그 돈 없으면 곤란하단 말이야. 엄마가 무슨 빚이 있어. 엄마 또 나 몰래 화투 쳤어? 시끄러워. 화투는 취미야. 그게 아니고 그냥 야금야금 소액대출을 받았더니 그게 요즘 시끄러워. 독촉장인지 뭔지 계속 날아오고 법원에서 등기도 오고 좀 무섭더라고. 그러니 네가 네 오피스텔 보증금 통째로 주고 장가를 가든지 엄마 살 길 만들어줘. 엄마! 아니다. 내가 전에 생각은 좀 해봤거든. 지원이 너 사는 집이 평수가 좀 크다며. 맞지? 한 50평 된다고 했나? 네? 네. 근데 그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하세요? 왜긴 혼자 그 넓은 집에 네 아버지가 사는 거잖아. 넌 그게 안 이상하니? 이참에 그럼 내가 거기 들어가 사는 건 어떠니? 서로 외로운 사람끼리 의지하고 친구도 하고. 뭐라고요? 엄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 아니지? 어딜 간다는 거야? 왜? 내가 뭐 이상한 말 했어? 너 보증금 필요하지. 나도 돈이 필요하지. 그리고 사돈은 혼잔데 혼자 넓은 집에서 살잖아. 그냥 한 집에 살면 니들도 왔다 갔다 할 것 없이 좋고. 지원이 너는 내가 네 아버지 챙기니까 좋지. 따지고 보면 나쁠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해?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저희 아빠가 원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거야 네가 잘 말씀드리면 되지. 남는 방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아는데 남자는 나이 먹을수록 옆에 누가 있어야 한다. 호랍이 티나는 거 순식간이야. 어머니!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경악하고 말았어요. 예비 남편인 남자친구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어떻게 성별이 같은 것도 아닌데 혼자 있는 바깥 사돈 집에 들어가 사시겠다는 건지 그 발상이 기괴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불쾌했는데요. 그 아주머니 혼자 이게 왜 이상하냐고 이보다 합리적인 생각이 어딨냐고 저더러 음흉하다고 하셨어요. 자기는 순수한데 제가 생각하는 게 음흉하다고요. 하지만 어딜 봐서 그런 의도가 순수할까요? 저는 차마 저희 아빠한테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죠.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자기는 무조건 이사와 당신 앞에 딸린 빚을 해결해야 한다며
당신이 저희 친정에 들어가 사는 게 싫으면 저희 능력으로 당신의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때 그냥 마음의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 앞에서는 저처럼 완강하게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했던 남자친구는 저에게 자기가 사는 오피스텔 보증금을 자기 엄마한테 주고 우리가 친정에 들어가 저희 아빠와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망언인가 싶었어요. 제가 왜 결혼해서 남편까지 달고 친정에서 살아야 하죠? 그래서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결혼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행히도 그때는 결혼 날짜는 잡았어도 식장 예약이나 집 계약 같은 건 하기 전이라 파혼을 한다고 해도 금전적인 손해를 볼 게 없었는데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자 남자친구는 또다시 매달렸는데요. 아무리 자기가 애걸복걸해도 이번은 절대 안 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결혼이라는 게 우리가 같이 좋으려고 하는 거지. 자기 엄마 팔자 고쳐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무슨 팔자를 고쳐? 그 말은 우리 엄마는 평생 반지하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야? 우리 엄마도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그게 욕심이야? 누가 그게 욕심이래. 방법이 욕심이라는 거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남의 돈으로 자기 원하는 걸 하려고 하시잖아. 그야. 됐고 우리끼리 이렇게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 나는 미안하지만 이제 결혼하고 싶은 마음 1도 없어.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나는 자기 어머니랑 절대 안 맞는다니까? 결혼해서 이혼하는 것보다 아니다 싶을 때 파혼하는 게 낫지. 내 생각에 자기가 오피스텔 보증금 빼서 어머니 드리고 어머니랑 같이 이사해. 그게 낫겠다. 자기야, 그러지 말고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래, 우리 엄마 발상이 좀 이상하지. 나도 그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야. 인정해. 근데 아버님도 내내 자기랑 같이 살다 혼자 그 넓은 집에서 지낼 거 생각하면 우리 엄마 말이 완전히 다 틀린 말은 아니야. 그렇다고 사돈인 우리 엄마가 들어가 사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 살자고. 내가 아들 노릇 잘할게. 아버님이랑 주말에 등산도 하고 목욕탕도 가고 낚시도 가고 아버님이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았겠다고 전에 말씀하셨단 말이야. 내가 그 아들 할 수 있어. 그래, 그런 생각은 고맙지. 근데 자기도 순수하지 않잖아. 우리가 꼭 아빠랑 같이 살아야 그런 걸 할 수 있어? 자기 마음만 있으면 따로 살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야. 눈치 흐르지 말고 나는 절대 싫어. 자기는 이게 끝인 것 같아? 아니, 앞으로 살면서 더한 요구들 하실 거야. 그럼 그때마다 기함하고 싸워? 나는 싫다. 내가 싫다는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자기야, 제발. 이제 와서 이러면 나는 어떡해. 나는 자기랑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일단은 우리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내가 가운데서 선 그을게. 그러면 되잖아. 아니, 미안하지만 이제 못 믿겠어. 전에 내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자기가 그랬지. 엄마랑 영 끊겠다고. 근데 이게 영 끊은 거야? 그래, 나도 이해는 했어. 부모 자식 간인데 그게 쉽냐고. 근데 지금 가운데서 선을 긋겠다고? 다더러 그걸 믿으라는 거야? 그때도 결국엔 어머니 원하는 대로 해드리자고 할 거야. 나는 예상되는 문제를 안고 멍청하게 희망만으로 자기랑 결혼할 수 없어. 저는 그때부터는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남자친구가 가능성이 있다고 늘어질 것 같아 더 단호한 모습을 보이려 했는데요. 그래서 회사부터 옮기기로 마음먹었죠. 사실 한참 전부터 학교 선배가 오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지금 다니는 말도 안 되게 작은 회사지만 선배가 차린 회사는 비전이 저와 맞았고 제 생각에 발전 가능성도 많았어요. 하지만 선배 회사는 규모가 작다 보니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보다 위험 리스크가 많아 망설였는데 그때는 상황이 달랐죠. 그때 제 심정이 회사를 옮겨 정신없이 일에 빠져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혹시라도 선배 회사가 망한다고 해도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선배에게 지금이라도 갈 수 있는지 연락을 했죠. 그러자 선배는 제 말에 반가워하며 당장이라도 오라고 했는데 제가 망설이는 사이에도 눈에 띄게 성장을 한 선배의 회사는 제가 먼저 제시하지도 않았는데 제 연봉을 지금 연봉이랑 맞춰주겠다고 먼저 제안했어요. 고마웠죠. 아무래도 일이라는 게 돈 벌자고 하는 건데 연봉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련 없이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저는 제 후임에게 인수인계를 신속하게 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헤어진 남자친구를 안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새벽같이 출근해서 오후 늦게 퇴근하며 그 남자랑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그 남자도 그런 제 의도를 모르지 않는 것 같더군요. 처음에는 일부러 찾아와 사람을 곤란하게 하더니 제가 전과는 다르게 눈길도 주지 않고 무시를 하니 보는 눈도 있고 단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칠세라 회사를 옮겼는데 속이 어찌나 후련하던지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랐어요. 전에는 피하면서도 내내 마음이 좋지 않고 그 남자가 신경이 쓰이더니 그땐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말 정신없이 일만 했는데 회사가 작으니 일당 100이라고 제가 한 10사람 몫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선배에게 대표님, 이거 나 연봉 다시 책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에 회사에서는 이렇게 바쁘지 않았는데? 라며 농담 반 진담 반 장난을 치기도 했는데 솔직히 좋았어요. 일이 많아도 재미있고 또 그게 회사의 즉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니 보람도 있어 좋았는데 지금은 작년에 비해 연봉도 더 받고 있네요. 선배이자 대표님 말로는 고마워서 더 주고 싶었다나요? 저야 고맙죠. 그리고 받은 만큼 해야 하기에 지금은 내 회사인 듯 정말 열일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남자라느니 연애라느니 딴 생각하지 말고 일만 할 생각입니다. 저희 아빠는 제가 파혼의 상처 때문에 그러는 줄 알고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다시금 결혼하고 싶은 그런 상대를 만난다면 그땐 다시 결혼에 대한 생각도 해볼 건데 아마도 가까운 시일은 아닐 것 같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회복돼야 가능한 일이니 저는 당분간은 제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나이에 굴하지 않고 멋진 솔로 생활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도 누군가가 나타나 결혼을 한다면 다시는 못할 아쉬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 파혼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해서 잊고 있던 지금의 행복을 많이 느끼고 싶습니다. 인생은 한 번인데 무조건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늘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파혼 사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귀담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